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무서워라고 생각해서 미안, 수수께끼 많은 복선으로부터 악권의 전개인 최고의 K드라마라 극찬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은 내란숙의 윤씨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천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느닷없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윤씨는 정작 본인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로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윤씨의 충안고 후배 내란 사태 핵심 주동자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충성 8천은 뭘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명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기미가요입니다. 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 가사에는 일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미 시대에는 1000대에 8000대의 조약돌이 바위가 되어서 이끼가 낄 때까지. 기미가요 가사는 고대의 일본에서 기원한 단가로 제목은 임금의 치세를 뜻하며 일반에서는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묘하게도 윤씨가 일왕에서 충성하겠다며 자신이 당선된 지 천일째 충성 8천이란 작전명으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자신도 손에 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처럼 일왕처럼 되고 싶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의문이 드는 계엄 작전명입니다. 이번 계엄령에도 주술과 관련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와 관련된 주술적 의미의 작전명일 수도 있고, 또 이 계엄을 시작한 시간이 12월 3일 밤 10시, 이 숫자도 천을 상징해서 우연이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드라마처럼 일본에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한류가 뒤덮고 있는데 오로지 윤씨와 그 일베 측근들만이 일본을 바라보고 있고 일본의 간슬개를 다 빼주고 있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조명가게 또한 18일 마지막 회가 나오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최초 이 드라마가 시작할 때 평점 3.1점에서 마지막 회가 나온 지금 평점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은 4.1점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명가게는 불가사의한 드라마입니다. 7화에서 우아라는 탄생을 지르게 만들며 노도의 라스트까지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좀 더 단적으로 표현하면 저 세상에 있고 상가 죽을 때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빙의 세계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드라마가 있어 복잡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인생에 교착해 최후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승화되어 갑니다.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는 걸작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재밌는 것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이 드라마는 당신을 사로잡고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스토리나 영상이나 연기를 위해 시청하든 조명가게는 모든 면에서 기대에 부응합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물에 빠졌습니다. 한국판 기묘한 이야기 작품이라고 할까, 계속 보고 있으면 호러지만 전반의 호러 연출도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마지막 회가 꽤 좋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댓글을 쓰기도 힘들다. 어쨌든 이건 또 하나의 굉장한 K드라마. 초반 나는 서투른 호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4화 무렵부터 전개가 바뀌어 오고 후반 차례차례로 복선이 회수되어 가서 각각의 스토리에 몇 번이나 눈물이 나왔다. 재미있는 구성에서 참신했습니다. 초반 여러 사람이 나오고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전개, 그리고 또 수수께끼의 전개에 이것이 다른 시즌으로 계속될까요? 아직 해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터무니없는 걸작, 초반의 공포 전개를 극복하면 좋은 의미로 배신을 느낍니다. 공포 생각으로 두근두근 보고 있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 정답이었습니다.
옛날 명작 한국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 실은 부모와 자식이었다의 전개가 설마 2024년에 작품에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울었다. 이것은 한없이 울어버린다. 공포라든지 도시전설이라든지 정말 좋아하고 무빙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던 작품 7파라 조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울어버린다. 끝난 것도 기쁘다. 그리고 카메오가 호화롭다. 스토리의 연결이 이해할 수 있었고 몰입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7파라는 폭풍 오열했습니다. 무빙과 상당히 다른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세트나 화면의 아름다움은 마찬가지이며 제작이 대단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수수께끼 풀기를 하면서 각각의 짚어가는 진행에 무리가 없고 영상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영화적인 작품을 드라마로 전달의 시대가 되어 거대한 예산이 붓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위치가 상당히 변화했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장인물을 바꿔 갈라치고 장면의 변화가 빠르고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신의 의미라든지 이야기의 연결이라든지 선으로 연결되어가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되었다. 마지막 이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뭐야 이건 또 5점 만점의 K드라마 볼 수 있었어. 보통 드라마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웃음, 공포, 판타지. 전반은 붙잡을 수 없었던 스토리가 후반에 걸친 노도의 복선 회수로 압도된 굉장한 드라마였다. 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끌려갔습니다. 모두 보고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재미있고 깊이 있는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어쩐지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빠져서 볼 수밖에 없었다. 휴먼 드라마인데 무섭다. 꽤나 무서워. 호러라고 생각하며 봤는데 휴먼이었다. 복선 회수가 훌륭합니다. 마지막 무빙으로 이어져. 아니 호러인가 휴먼인가 판타지인가. 괴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극상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혹은 울게 하거나 감동시키거나 좀처럼 감정이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의 리뷰를 보면 후반 울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악기보다 단연 무섭다. 이것은 낮에 보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울음 또한 멈출 수 없다.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알고 나서는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순식간에 최종이었습니다. 엔드 크레딧 뒤가 있어 그 부분은 아직도 의문. 혹시 무빙과 연결될까? 마지막 이하로 틀림없이 휴먼이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드라마의 장점을 잘 말할 수 없는 나의 어휘력을 원망한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장점이었다. 어쩐지 약간 오컬트 같고 무서워하는 이유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봐주었으면 한다. 무빙 제작진과 박보영 출연으로 올해 첫 번째로 기대했던 작품. 기대 이상으로 감동하고 재밌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에서 정다은의 팬이었는데 박보영 또 간호사 역이구나.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드라마. 내용도 길이도 이 정도가 딱. 처음부터 끌려서 한 번에 봐버렸다. 후반에는 울고 또 계속 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조명가게의 눈부실 정도의 밝기와 주위의 암흑 상태와의 대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았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포에서 인간 드라마로 전환하는 전개는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전반은 지금까지 본 호러 작품 중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라스트에 걸쳐서 울 수 있는 씬도 있고 스토리도 재미있기 때문에 추천이에요. 내가 본 중에서 2024년 넘버원 한국 드라마에 들 정도의 재미있는 작품이었지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딜레마. 각본가의 머릿속에 있는 장대한 드라마를 꼭 다시 보고 싶다. 연기 훌륭했다. 아버지와 딸, 그걸 알고 너무 울었어요. 한국 디즈니 사상 최고 걸작 한국 드라마 무빙의 각본가의 신작입니다. 최고. 차분한 공포 맛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무서웠다.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공포가 약하기 때문에 도중에까지 시청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신경에 닿는 소리와 공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동했습니다. 매우 신기한 체험을 한 여운이 남는 드라마. 처음에는 호러 요소가 강해 인물의 시점도 바뀌는 인상.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곳이 굉장하다. 마음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스토리에 감동했다. 전반은 꽤 무서운 공포로 후반부터 천천히 수수께끼가 밝혀져 회수되어 간다. 보고 좋았던 최종화의 엔드. 크레딧 후에도 스토리가 계속되므로 스킵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시청해 주세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스포일러 없이 시청을 추천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K드라마를 보면 일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자기감이 들었다. 조금씩 보다 보니 최고의 드라마였다. 울고 보면 마지막 이야기로 더욱 깜짝 즐거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강한 마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일본 시청자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입소문으로 일본에서 순위를 올릴 듯 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한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왜 윤씨 일당들만이 일본에 충성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 윤씨가 체포되고 탄핵이 확정되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맹목적인 친일파들은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윤씨가 끝장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